이거 전국 중3들 다 알아야 돼요. 진짜로. 이거 모르면 좌절하고 영어 포기하게 된다고. 안녕하세요, 영루입니다. 예비고 1 영어 공부법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지금쯤 대부분 중3들이 기말고사가 끝났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고등학생 되면 못 놀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고등학생 돼도 놀 친구들은 다 놀아요. 여러분들이 걱정해야 하는 건 고등학교 공부를 어떻게 버틸 것이냐예요. 영어는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느냐? 바로 시작하시죠. 본론을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야 하는 개념이 있어요. 바로 중등영어와 고등영어의 차이점. 여러분 제가 이 내용을 대치동에서 학부모님들 앞에서 설명회 할 때 말하는 내용인데 이거 근데 그럼 왜 유튜브에서 말하냐? 이거 전국 중3들 다 알아야 돼요. 진짜로. 이거 모르면 고등학교 가서 피 봐요. 물론 채널의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진짜 전국의 중3들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보기 싫어도 봐야 돼. 끄고 나가고 싶죠. 안 돼.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면은 바로 해야 할 것으로 넘어가세요. 제가 타임라인 걸어놨으니까. 근데 모르면 들으세요. 자, 여러분 딱 보시죠. 중등영어 시험지와 고등영어 시험지를 제가 가져왔는데 문법 문제도 이렇게 짧게 나오죠? 이 지문 자체가 쉬워요. 짧은 게 중요한 거라기보다도 그냥 지문 자체가 굉장히 내용이 쉽다. 근데 여러분 고등학교 시험지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래. 이거 수능 유형입니다. 문제의 형태가 완전히 다르다. 객관식 대부분이 수능형으로 나와요. 주제를 물어본다거나 순서를 배열하라고 한다거나 문장을 집어넣으라고 한다거나 순서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이제 악랄한 학교들은 이렇게 5개나 고르게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냥 수준의 차원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서술형 한번 봐볼래요? 아니 중학생 때는 서술형 이거 봐봐.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켜서 우리말로 영작해라. 이 정도만 영작을 해도 됐었어. 여러분 근데 고등학교 영어 이거 서술형 어떻게 생겼나 보세요.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래. 위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내가 스스로 요약해 볼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이게 무슨 고2, 고3게 아니라 고1, 1학기 중간고사 때부터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내년 4월 말, 5월 초에 볼 중간고사 자체가 그냥 바로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수준 차이가 심하게 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놀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유형이 너무나도 다르다. 방금 시험 문제를 보여드렸죠?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중학교 때보다 범위가 10배 정도 많아요. 10배 이상일 수도 있어. 왜냐면 보통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교과서 2과 1, 2과 부교재 지문 10에서 12개 정도? 이것도 학교마다 달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고1이 되면 3월에 전국에서 모의고사를 봐요. 거기 독해 지문이 28개인데 보통 모의고사 15개에서 20개. 여러분 중학생 때 시험 범위 뭐였어요? 중3 2학기 기말고사였으면 7, 8과 교과서 2개 봤을 거 아니야. 여기다가 그냥 학교 프린트. 뭐 이 정도가 다였지. 근데 이만큼 늘어난다니까요? 그리고 이 교과서도 고등학교 교과서는 이 중학교 교과서보다도 지문이 훨씬 길어요. 그 부교재 그 지문들, 모의고사 지문들 한 3, 40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 영어 실력이 없으면은 이 많은 범위를 다 보지도 못하고 앞에 조금 찔끔 보다가 아니면 중간 정도까지 반 정도 보고 시험 보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에요. 난이도가 진짜 미친듯이 올라갑니다. 이 난이도 측면에서도 3가지로 나눌 수 있어. 첫 번째, 어휘 수준이 확 올라가요. 그리고 전국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지문을 변형합니다. 뭔 소리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시험 범위 지문이 이거였어. 근데 이거를 그대로 낼 수도 있지만 변형을 한다고요. 이 중간에 한 문장을 바꾸거나 아니면 맨 마지막에 한 문장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중간중간에 막 단어들을 바꿔요. 좀 어려운 단어들로. 두 번째, 문법. 여러분 중학생 때도 문법 문제 좀 어려웠잖아. 근데 그래도 중학생 때는 범위라도 있었어. 교과서 한 과마다 문법 포인트 2개죠? 그럼 2과가 시험에 들어가니까 문법 포인트가 4개. 근데 이것도 이 4개라는 게 막 이 4개가 하나가 뭐 분사 전체, 관계대명사 전체, 관계부사 전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4개라고 해봤자 가정법 중에서도 가정법 과거, 분사 중에서도 with 명사, ing, ed, 뭐 접속사 although, so that 이 정도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문법 시험 범위가 엄청나게 적었던 겁니다. 근데 고등 문법 시험 범위는요 없어요.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시험 범위가 그냥 문법 전범위야. 그래서 고등학교 내신 시험 기간에 영어 시험을 위해서 문법 공부를 한다? 말도 안 돼요. 못해. 전범위니까. 문법 문제를 많이 내는 학교는 한 5개 넘게 내기도 하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문법을 몰라? 그러면 그냥 점수 아작 나는 거예요. 세 번째, 서술형.
고등학교 서술형은요, 여러분 진짜 한없이 어렵게 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 갖고 온 거는 요약하는 유형인데 보통 영작이 좀 많이 나와요. 어떤 지문에서 이 문장이 한 문법 포인트를 담고 있고 이 지문의 주제랑 연관이 있어. 근데 길어. 애들이 잘 못 쓸 것 같아. 이런 문장을 보통 영작으로 내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고등학교는 지문을 변형한다 그랬어요. 영작 문제도 기본 실력을 측정하게끔 변형을 해서 영작을 내는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영어 기본 실력이 없으면 서술형도 못 푸는 거예요. 이 고등학교 딱 1학년 올라갔을 때 서술형을 진짜 손도 못 대는 친구들이 꽤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생 때 영어 학원을 다녀본 친구라면은 왜 맨날 단어 외우라고 그러고 단어 시험 보고 숙제는 또 개 많고 문법 문제 개 어려운 거 풀리고 영작하라고 그러고 해석 쓰라고 그러고 고등 영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본 실력을 올려야 버틸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고등 영어 내신을 위해서 그리고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수능이야말로 당연히 기본 실력 테스트죠. 예비 고1 때 꼭 해야 하는 3가지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어휘력. 진짜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어휘력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고등학교 시험이 변형이 된다고 더 이상 단수 암기는 먹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전교에서 4% 안에 들어야 1등급인 거예요. 그러면 한 학년에 전교생이 300명이라고 해볼까요? 4%. 전교에서 12명 안에 들어야 영어가 1등급이 나온다고요. 자, 그런데 만약 여기서 지문을 바꿔서 내지 않으면 그냥 달달달달달 외워서 암기력이 좋은 학생이 1등급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니까 단어를 변형하고 지문 내용을 바꾸는 건데 특히 단어를 많이 활용을 해요. 동의어랑 반의어 사용을 많이 해서 문제를 바꾸고요. 그리고 요즘 트렌드 고등학교 영어 내신에서 어휘 문제를 굉장히 많이 내요. 많이 내는 학교는 문법 문제보다도 훨씬 많이 내. 어휘 문제만 한 5개에서 10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전국 모든 고등학교에서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단어 안 중요하다고 하는 영어 선생님 없어요. 장담합니다. 그러면 단어를 어떻게 외울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제가 추천드리는 단어장은 능률복합 고교 필수편이에요. 고등 내신을 위해서도 수능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단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열심히 외워야 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가 맨날 학생들을 만나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단어 암기를 싫어하는지 잘 알아요. 근데 요즘에 단어 외우는 어플도 있고 뭐 쓰면서 외우는 게 너무 힘들면 내가 이제 요 영상에다가 단어 암기 방법을 올려놨어요. 시간 없는 고3들을 위해서 올린 영상이긴 한데 나는 어플도 싫고 쓰면서 외우는 거는 막 기절할 것 같아 싶으면은 이 방법 쓰는 거 괜찮아요. 근데 나는 혼자서는 안 외운다? 그러면 제 수업을 들으세요. 뭔 소리냐고요? 자세한 얘기는 영상 맨 마지막에서 할게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알 거예요. 여러분 학원에서 단어 시험 안 보면 스스로 외웁니까? 그것도 중3이 0.1%는 될까요? 그런 학생들? 진짜 단어 암기만큼은 학원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솔직히 안 외우잖아. 인정하죠? 아무튼 어휘력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어휘력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으면 진짜 무서운 소리 하나 할까요? 고등학교, 학교 영어 수업도 못 따라가요. 학교 수업도 못 따라간다고. 그래서 지금부터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단어를 정말 열심히 외워야 한다. 놀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두 번째,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을 갖춰야 하는데 여러분 문장 감으로 읽는 학생들 많잖아. 대충 단어 몇 개 조합해가지고 읽으면 안 돼요.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생 때 마주하는 지문은요. 한 지문에 문장이 7, 8개예요. 이 문장 중에서 대부분을 해석할 수 있으면 고1 그리고 고2 중반 정도 모의고사 정도까지는 어려운 문제도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학교 내신을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교과서에다가 지문 한 3, 40개 들어간다고 했잖아. 아니 우선은 문장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암기라도 시도를 할 수 있지. 문장을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 지문을 보고 외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럼 해석력은 어떻게 키우느냐? 우선 지금 예비고 1이니까 고1 모의고사 이거를 프린트를 딱 펼쳐놓고 한 문장 한 문장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사실 가장 좋은 거는 노트에 해석을 써보고 모의고사 해설지랑 비교를 하는 거지. 근데 모의고사 해설지는 의역을 많이 해놔서 꼭 그 해설지에 쓰인 대로 해석을 할 필요는 없어요. 해설지 문장이랑 내가 쓴 해석이랑 의미만 같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주어가 목적어를 동사했다. 이런 큰 의미만 맞으면 됩니다. 근데 다 쓰기가 너무 힘들면 한 지문에 문장이 한 7, 8개 있다고 했잖아. 이 중에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문장씩만 골라서 이거는 진짜 좀 해석하기 힘들다. 이런 거를 노트에 쓰고 비교를 해보세요. 이게 진짜 실력이 많이 늘어요. 지금은요 여러분 독해 문제집 많이 푸는 거 아무 쓸모 없어. 문장 해석부터 제대로 해야 돼. 아니 우선은 문장 단위부터 해석이 돼야 글 단위, 지문으로 넘어가는 거지.
지금이 아니면 고등학생 들어가서는 문장 해석 막 쓰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범위에 치이고 다른 과목에 치이느라 막 그런 거 연습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하라는 거예요. 제가 뒤에서 제 수업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제 수업에서는 이 문장 해석을 교재로 나눠주고 시킬 거예요. 내가 직접 첨삭을 해줄 거고 틀린 문장을 다시 해석을 시킬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실력 왕창 늘어요. 세 번째, 문법이에요. 여기서도 참 점수가 많이 갈리는데 여러분 고등영어는 문법 전범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주 다행히도 고등영어에 나오는 문법 유형은 그래도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이 시중에 있는 문법책의 모든 단원을 모든 끄트머리까지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야. 고등교육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무조건 나오는 단원을 말해드릴게요. 뿅! 요겁니다. 기본적으로 동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알아야 돼요. 5개 형식,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 5형식, 1, 2, 3, 4, 5형식 중에서 시제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수일치 주어 동사 시킬 줄 알아야 되고 수동태 모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준동사가 뭐냐면 동사에 준하는 거예요. 비슷한 건데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많이 들어봤죠?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관계사, 이거에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 포함된 겁니다. 여기에 접속사까지. 그 다음에 가정법, 고등학교 때 참 많이 나오고요. 도치, 특수구문, 뭐 병렬 이런 거. 큰 카테고리로 보면 이 5개고 대부분 이 안에서 고등영어 내시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에서 조금 벗어나는 문법 같은 경우는 학교 올라가서 내신 기간에도 충분히 학습으로 채울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여기 있는 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이거 진짜 모르면요 학교 영어 수업도 이제 못 따라가요. 이제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도 진도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다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학생 때처럼 그렇게 세세히 설명을 해주시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는 여러분 대시 가능합니다. 여러분 what은 안 돼요. 이거 관계대명사인데 what은 앞에 선행사 없어서 이 자리 안 되는 거예요. 이러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를 혼자 채우거나 학원에 물어봐야 되는데 진짜 이런 내용을 다 모르고 있다. 그럼 진짜 답이 없지. 문법 채우려면 고1 여름방학 때나 해야지. 학기 중엔 정말 시간이 없다. 지금 꼭 해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것도 너무 많다. 나는 문법이 너무 약하다라고 하면은 내가 딱 정해줄게요.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수일치하는 거, 주어동사 수일치하는 거, 그 다음에 수동태, 그 다음에 준동사, 관계사. 이 준동사는 이거 다 포함한 거예요. 이거 4개만이라도 꼭 해야 된다. 이거 4가지는요 수능 문법에도 허구한 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으면 이거 4개라도 진짜 꼭 해야 돼. 여러분이 문법 책으로든 아니면 인강으로든 아니면 내 수업으로든 공부를 해줘야 돼요. 이 정도 문법만 공부하고 고등학교 올라가도 훨씬 나아요, 여러분. 이걸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선택인데 이거 내 말 믿고 공부하잖아? 고등학교 올라가서 진짜 나한테 진심으로 고마워할 거야. 지금 신나게 놀고 있는 친구들보다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봤다면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볼 생각이 있다는 거거든요. 나는 그래서 이런 친구들한테 내 수업을 좀 추천하고 싶어요. 홍보 맞아요. 맞는데 짧게 할게요. 내가 앞에서 설명한 3가지. 첫 번째, 단어 암기. 단어 암기 힘들어하는 친구들 걱정 안 해도 돼요. 내가 개인별 맞춤 단어 암기 방법 다 알려줄 거예요. 그동안 대치동에서 학생들한테 가르쳐줬던, 시켜봤을 때 효과가 있었던 방법 다 사용해서 어떻게든 외우게 해줄 거야. 그 다음에 문장 해석. 연습할 수 있는 교재를 제가 제공을 할 거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써오면 제가 직접 첨삭을 해주고 틀린 문장을 다시 써오게 할 거예요. 이거 열심히 하면 영어 실력 진짜 빠르게 올릴 수 있어. 문법, 제가 진짜 꼼꼼하게 기본부터 설명을 해줄 거고 연습할 수 있는 문제를 나눠주고 틀린 문제 넘어가면 안 되죠. 클리닉으로 저랑 1대1로 확인을 할 겁니다. 11월 셋째 주, 얘는 11월 넷째 주, 이때부터 수업을 개강을 할 거고요. 제가 자세한 내용은 설명칸이랑 커뮤니티에 적어 놓을게요. 그래서 겨울방학 전까지 총 6회를 할 건데 어휘, 문장 해석력, 문법 기본기에 집중을 할 거고 겨울방학 때는요 어휘, 문장 해석력, 심화 문법, 서술형 대비까지 수업을 할 거예요. 여러분 제 유튜브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유튜브에 올리는 영어 강의도 PPT 다 따로 만들고 다 따로 촬영하거든요. 현강 찍어놓은 거 막 편집해서 올리지 않아요. 그리고 영상 몇 개만 봐도 아실 거예요. 제가 전달력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저는 진짜 제 수업에 자신 있거든요. 왜냐? 준비를 겁나게 열심히 해요. 나는 진짜 영어를 좀 잘하고 싶다. 영어 내신도 너무 걱정되고 수능이 걱정이 된다. 근데 혼자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누군가 이끌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 저를 찾아오세요. 수업만 하고 끝 이게 아니라 다 개별 클리닉 해줄 거예요. 약한 부분 절대 놓치지 않고 내가 다 파악하고 채워줄 거야. 여러분들이 더 이상 막 막연하게 영어 고민을 하지 않도록 제가 수업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한번 저랑 11월 한 중순부터 2월 말까지 한번 달려봅시다. 홍보 여기까지 마치고 자세한 문의사항은 요 아래 번호로 전화를 주세요.
대치동에 있는 예섬학원이고 이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실장님들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랑 통화를 직접 해서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학원에다가 핸드폰 번호를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전화를 드릴게요. 그리고 주의할 점, 학원에 전화하셔서 영루쌤 수업 듣는다고 하면 안 돼요.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여러분. 스텔라쌤이라고 해야 돼, 스텔라. 제 영어 이름이 스텔라거든요. 제가 이 이름이 너무 좋아서 요즘에 이제 대치동 활동명을 스텔라로 정했습니다. 아무튼 스텔라쌤 수업 듣는다고 해야 돼요. 오늘 영상은 예비고 1 영어 공부법.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뭐에 초점을 맞춰서 영어 공부를 해줘야 된다. 이거를 제가 자세히 짚어드렸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빠잉.